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 YBM 토익 모의고사 핵심 문제풀이 파트 5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 5는 총 30문제로 구성이 돼 있죠. 저희가 문법 문제 반, 어휘 문제 반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어떻게 푸셔야 될지 제가 오늘 중요한 팁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 간단하게 핵심 풀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파트 5의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요 8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8분 동안 다 읽어서 푸신다면 이 시간 안에 다 30문제를 못 풀고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전지적인 저희 만점 강사 시점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핵심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5는요 101번부터 130번까지 전수 문제 풀이 과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마시고 파트 5는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 먼저 봐서 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딱 보시고 이게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파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A, B, C, D 보기를 보았더니 다 repor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문제가 바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법 문제는요, 저희가 해석을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는 빈칸 앞뒤 구조 보면서 빠르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이제 PPT 진행하면서 제 눈에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될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시고 빠르게 같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BCD 문법 문제라는 거 확인하셨고 빈칸 앞뒤를 봤는데 앞에가 주어가 나왔고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막 목적어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 왔다면 그 완벽한 문장 구조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부가적으로 꾸며주는 바로 정답은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모양은 이 꼬리 모양이 ly로 끝났죠. 그래서 ly 부사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부가적으로 이렇게 친한 사이를 완벽한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부가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가요. 주어 동사 자리가 요 사이 삐집고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BPP, have PP 또는 BING 또는 조동사랑 원형 사이도 삐집고 들어가고요. 그다음 요즘 토익에서는 투부정사 아시죠, 여러분들? 투, 동, 목 이렇게 생겼는데 요 사이도 굉장히 많이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ly 부사의 쓰임 기억해 주시고요. 해석은 뭐뭐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도 전해진 바에 따르면 따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부가적으로만 들어간 거라 뭐 해석을 굳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점수의 변화에는 차이가 좀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 사이 삐집고 들어갔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도 ABCD 보기를 보아하니 다 비슷하게 대의류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문법 문제라는 건 파악을 하셨고 그 다음 빈칸 앞뒤 보면서 또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빈칸 앞을 봤는데 어몽이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몽은 품사상 전치사예요. 그럼 전자 뒤에는 전명구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품사는 명사인데 자리 이름으로 따지자면 동사 뒤만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전차 뒷자리도 저희가 목적어 자리라고 부르긴 해요. 그래서 전차 뒤에 원래는 목적격이 많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만 사실 오는 건 아니고 다른 제기대명사도 사실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면 전차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self나 selves 붙는 제기대명사도 보셨어야 돼요. 그럼 둘 중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주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도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주어랑 봤었을 때 주어랑 다른 대상이면 그냥 주어가 다른 뭐를 하고 목적격을 쓰시면 되는데 주어랑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온 대상이 똑같은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스스로라고 해서 self나 selve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employees, 직원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Mr. Kim이었다면 he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Ms. Lee였으면 she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employees, s로 끝나서 복수인 사람 명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원들, they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그 직원들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다른 사람하고 지금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 직원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스스로 뭔가 콜라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어가 they였고
보기도 다 데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이란 느낌으로 정답은 themselves, 제기대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은 대상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할 때는 among themselves,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할 때는 among ourselves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들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3번도 보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전치사 중에 어떤 걸 정답으로 찾으면 될까요? 우리 빈칸 앞뒤 한번 보면 살펴볼까요?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고 빈칸부터 the summer month까지 이렇게 전명구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summer months니까 지금 여름 달들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된 글자와 된 명사와 같이 해석상 제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전치사를 쓰시게 되는데 A, B, C, D 중에 시간 전치사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바로 그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C, throughou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단어를 through만 보시고서 우리가 흔히 drive through, see through 할 때 쓰는 그 통과하여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통과하여는 딱 through까지가 통과하여고 throughout, out이 붙어버리면 그때는 통과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동안에 내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during이랑 동의어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uring the summer month라고 쓰는 표현을 throughout the summer month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hroughout이 사실 근데 동안에 내내 이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둘 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밑에 팁박스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저희가 전치사가 크게 시간, 장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시장, 시간 전치사로 throughout 쓰이면 그때 주로 기간명사가, 주로 글자로 된 기간명사가 나와서 동안에 내내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처럼 약간 이런 단위가 좀 많이 오거든요. month 같은 단위가.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날 동안에 계속 만약에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동안에 내내 할 때는 throughout the day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주 동안에는요? throughout the week, 그 달 동안에는 throughout the month, 그 다음에 그 해 동안에는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같이 나오는 표현도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어가 dur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장소 느낌으로 나올 때는요. 약간 제가 이름을 그래서 같이 동안에라는 뜻이 있었고 장소를 된 도처에 둘 다 비슷하게 도자로 발음이 되니까 같이 외우시기 편할 것 같아요. 도처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in, 안에 여기저기 도처에라는 뜻이라서 한국 여기저기 도처에 뭐가 위치가 되어 있다 할 때도 throughout Korea 써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약간 추상적인 느낌으로 저희 교재 안에 도처에 여기저기 꿀팁이 담겨 있다. 그럴 때도 throughout the boo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표현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답 보기를 이번엔 좀 살짝 볼 건데요. 이 오답 보기 A, B, D 중에 여러분들 절대 쓰면 안 되는 아이가 바로 B번의 alone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막 약간 추상적으로도 지난 여름을 따라서 뭐 이렇게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시간 표현이라고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로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영어 자체로 얼렁을 보면요. 길을 따라갈 때만 쓸 수 있어요. 길 따라 뭐 강, 해안가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와야지 시간하고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전치사라 시간 느낌의 전치사가 정답일 것 같을 경우에는 이제 along은 나오면 무조건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전치사로 쓸 수 있는 게 A랑 D는 있는데 둘 다 지금 동의어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 뿐더러 해석도 좀 이상했죠. 여름달 지나가 아니라 이거는 보다 좀 특정 시점이 나와서 자정을 지나서 할 때 past midnight, beyond midnight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도 A, B, C, D 보기가 비슷해서 A, B, C, D 보기 먼저 봤습니다. 자, 그럼 문법 문제 확신하셨고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를 볼게요. 자, 빈칸 앞을 봤는데 hour 소유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딱 동사 보이는데 저희가 소유격 나왔으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우리의 뭐는 이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소유격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A, B, C, D 중에 명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앞 단어는 비슷하니까 뒷 단어 보면서 명사 찾겠습니다. 1, 2, 3 정답은
네, D를 쓰시면 되죠. 명사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먼트로 끝난 부분이 명사, 굉장히 유명한 명사어미죠. 그래서 development도 있고 involvement도 있고 management도 있고 먼트 명사 외워주시고 나는 평상시에 명사 어미를 잘 몰랐었다 하시면 션, 이띠, 먼트, 언스 이런 걸로 끝난 것들이 대표적인 명사 어미들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일단 D번하고 또 C번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C번이 보니까 끝이 어미가 ing로 끝나는데 ing로 끝난 거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ing로 끝난 명사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저희가 미팅, 트레이닝 이런 것들은 명사 맞아요. 근데 하지만 involving 이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않으신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흔히 쓰는 명사가 아니라 따로 없고요. 명사는 동명사예요. 근데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인 건데 대부분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뭐를 하는 것. 근데 여기는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시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명사 모양 지금 먼트로 끝난 어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5번도 A, B, C, D를 딱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부사들입니다. 좀 모양은 다 다르긴 하죠. 그리고 역시 빈칸 앞뒤 보면서 어떻게 빨리 풀 수 없나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뒤를 봤더니 after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더 이상 앞을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after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부사는 이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보자마자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fter이 전명구로 나올 수도 있고 접속사절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전명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리엔테이션 후인데 그게 한참 후인지 아니면 바로 직후인지 그런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싶을 때 after 앞에다가 바로 즉시 후에 right 붙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right으로 출제가 됐지만 다른 비슷한 표현들도 있거든요. 함께 외워보도록 할까요? right after 바로 후에 그 다음에 immediately after promptly after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뭐뭐 후에 바로 직후에란 뜻이니까 그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부사긴 한데 after 앞에는 잘 안 와요, 여러분들. then 같은 경우는 and 뒤엔 좀 많이 나와요. and then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쓰이고요. almost도 부사긴 하지만 뒤에 after보다는 숫자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숫자는 아닌데 거의 그 숫자다. 내가 900점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었는데 900이 한 번에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890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쉽다. 거의 900점인데 그때 almost를 그 900점 앞에 쓰시면 돼요. almost 900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약간 100%에서 좀 모자란 느낌? 나 거의 끝났다. almost finish 이럴 때나 쓰는 거지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still도 주로 주어 동사 사이 많이 와서 여전히 뭐하다. 그럴 때 쓰는 부사라서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0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도 A, B, C, D 보기를 보아하니 다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까 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를 봤더니 customer base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베이스를 붙이면 고객층이 돼요. 그리고 살짝 앞을 봤더니 이게 bakery, 지금 빵집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가 outperform이라고 하면 이게 다른 베이커리들보다 더 잘했다는 뜻이에요. 능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현재 저 베이커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고객층이 탄탄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객층을 꾸며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거든요.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loyal이라고 하면 충성도가 높으니라 다른 브랜드로 막 배신을 하거나 그렇게 가지 않고 이 브랜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loyal customer이라고 하고 거기 베이스까지 붙으면 그런 고객님들이 모이는 그런 고객층이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13년째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10년 전에 있던 수강생들이 다시 오시고 토익의 만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2년 전에 들었던 수강생도 다시 오고 막 6년 전에 들었던 수강생도 다시 찾아오는데 그런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반가워하면서 우리 로얄 커스터머 오셨다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 강의로 갈 수 있는데 저한테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충성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loyalty 명사로는 그렇게 쓰니까 또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 조심스럽고 사적인 뭐 지지된 고객님이 아니라 오늘은 충성도 높은 고객님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7번 A, B, C, D 보기가 또 비슷하네요. 이런 문법 문제, 해석은 어차피 다 비슷하게 인핸스니까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오늘은 앞에는 문장이 또 완벽한 것 같고요. 여기 to에서 잠깐 멈추면 되겠습니다. to가 이제 수식어구긴 한데 이 to가 나오면 전치사 to로 전명구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to, 동, 목 조금 더 길어진 투부정사인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to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뒤를 보니까 it's online presence라고 해서 완벽한 명사가 이미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면구로 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로 받고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모양 자체가 to, 동, 목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전체 시제에 상관없이 막 여기 has, pp, ed 있다고 여기도 ed를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D 중에 누가 동사 원형이에요? ed나 ing나 s 붙은 거나 지워버리고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왜 부정사라고 부르냐면 약간 부정확해서 그래요. 쓰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쓰임이 막 1대 1대 1의 그 비율로 똑같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부사적 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상생활에도 쓰이고 토익에서도 출제되고 그럽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마치 부사처럼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부가적으로 붙은 그런 수식어구고요. 해석은 뒤에서부터 뭐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온라인 프레젠스라고 하며 온라인에서 이 브랜드나 회사가 미치는 영향력, 존재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enhance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improve랑 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improve도 개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to가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길게 투부정사를 멋지게 쓸 때는 to 앞에 인오돌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 인오돌 투부정사가 등장을 했을 때도 막 주문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투부정사로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저 인오돌 to 다음에도 빈칸을 뚫어냈으면 오늘처럼 그냥 동사 원형 빠르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08번 문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먼저 봤는데 서로 다른 어휘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다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는 거는 사실 파트 6나 7, 6나 7은 진짜 다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해석 실력, 여러분의 실력을 뿜뿜 뽐내시면 되고요. 파트 5는 사실 문법의 좀 베이스라 문법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해석이 아무리 잘 됐어도 이 문법 구조에 맞는 아이를 써야 됩니다. 지금 봤는데요. 목적어 자리에 all visitors라고 해서 사람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때 투부정사는 사실 그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 놓으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요. 이 사람들이 그 투부정사가 약간 다 미래적인 느낌은 있어요. 약간 미래하기 위해서였고 이제 미래하는 것 이런 느낌이라서 모든 방문자들이 경험하기를 뭔가 요청드립니다. 막 추천드립니다. 막 이런 느낌을 쓸 거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는 보기 중에 오형식 동사. 인바이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인바이트도 두 가지 꼭 같이 외워주실게요. 인바이트가 원래 첫 번째 3형식 동사로 쓰이면 인바이트 사람 다음에 to 장소를 써서 사람을 장소로 초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장도 invitation이고. 근데 인바이트가 5형식으로 토익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때는 초대하다로 끝내지 말고 앞자까지는 제가 같이 맞춰드릴게요. 초대하다 해서 조금 더 나가서 초대하다, 초청하다, 요청하다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청하다 여러분 아시죠? ask랑 동의어로 쓰입니다. 근데 ask도 물론 물어보다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5형식으로 딱 제가 지금 5형식으로 써놨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를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다니 어려운 문법 용어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잘 못 알아들으셔도 모양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ask 사람 투부정사를 일단 기본 모양으로 외울게요. 그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앞으로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동의어가 일단 모두들 다 아시는 require 사람 투부정사 똑같이 요청하다고 그 다음에 이때 in으로 시작하는 그 세 마리가 있어요. 한국 발음이. 근데 먼저 invite 사람 투부정사 똑같이 요청하다. 그다음에 instruct 사람 투부정사. instruct는 사실 지시하다는 뜻이긴 해요. 근데 제가 강사잖아요. instructor. 근데 제가 강사하면서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밑줄 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청하다잖아요. 그래서 invite 사람 투부정사도 사람한테 투부정사하도록 지시하다, 요청하다 되고요. 그다음에 encourage는 약간 용기를 북돋워 넣어주면서 무언가를 요청하다, 권고하다, 장려하다라서 역시 encourage 사람 투부정사하며 사람한테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 권고하다 다 많이 나옵니다. 파트 5뿐만 아니라 파트 7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sk, require과 invite, instruct, encourage 이렇게 아까 발음이 한국말로 in으로 시작했던 요 3명제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PCD는 다 이런 5형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 괜찮다고 우겨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 5는 해석도 물론 조금은 해보셔야겠지만 항상 문법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10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도 ABCD 보기를 보아하니 비슷한 문법 문제네요. 그래서 빈칸 앞뒤 구조를 보는데 쉬운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빈칸 뒤에 for부터 전명구 이런 건 수식어구라 날려버리고 뒤에 동사가 딱 보입니다. 그럼 여긴 누구 자리겠어요? 주어 자리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엔 누구 써야 되죠? 당연히 주어는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명사를 쓰셔야죠. 그럼 ABCD 중에 명사를 찾는데 명사가 하나만 나오면 걔를 빨리 찾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아쉽게 2개가 나오긴 했어요. 보니까 먼저 현으로 끝난 명사 굉장히 유명하죠. 후보로 들어가고. 근데 EI만 있는 건 아니었고 또 A번에 OR로 끝난 것도 명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은지 해석으로 구분을 하셔도 되고 문법으로 구분을 하셔도 되고 둘 다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문법상으로 A번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왠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션으로 끝나는 명사 그냥 일반적인 명사인데 저희가 or, er로 끝나는 것은 사람 명사입니다. 근데 사람 명사는 아무리 해석이 괜찮아도 문법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사람은 누가 봐도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죠. 정말 유령이 되지 않는 이상, 귀신이 되지 않는 이상 1명, 2명, 3명, 4명, 5, 6명 다 셀 수 있거든요. 사람은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야 뭐 저자, 선생님, 학생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죠. 근데 그건 한국말이라 괜찮은 거예요. 영어로는 사람은 저렇게 혼자 쓰면 안 돼요. 가사명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혼자서 절대 쓸 수 없고요. 단수 형태나 복수 형태를 꼭 갖춰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단수 형태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 이게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이거 펜이라고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pen 하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a pen 이렇게 써야 되고 펜이 2개가 돼버리면 pens, 뒤에 s 붙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사명사는 단수일 땐 어나 복수일 땐 s 이런 걸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왠지 우리나라 말로는 굳이 펜 하나, 저자 1명 이런 말을 안 써도 되잖아. 1명, 1개를 안 써도 한국말은 되니까 그냥 영어로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로는 안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어나 s 붙여주시고요. 어가 아니라면 뭐 더나 아니면 it를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더나 소유격 같은 한정사는 s랑 동시에 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혼자 쓰는 거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눈에 계속 걸려서 이럴 때도 아까 another 1명의 저자를 썼는지 others 이런 거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A번이 문법적으로 아예 옳지 않아서 오답이고 D번의 authorization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안 셌구나. 이렇게 어랑 s 안 붙고 그냥 온 게 불가산 명사예요. 안 세도 됐던 거. 그리고 오늘 해석조차도요. authorization이 뭔가 허가, 승인 이런 거라 그 승인은 will remain in effect도 수고로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거는요. 유효한이란 뜻이라서 지금도 그 승인은 계속 유효할 거예요. 11월 8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도 D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죠. 자, 1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10번은 ABCD를 보기를 보아하니 서로 다른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나 봤는데 B형,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거고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 거거든요. 중간에 전명구는 없애버리고 지금은 주어가 the health tips였습니다. 그럼 건강 팁, 건강 조언이었어요. 그럼 건강 조언은 어떨까요? 건강 조언 팁을 읽어봤더니 너무 유익한 거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듯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D번은 beneficial, 그냥 유익한 빨리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토익에서 가이드가 등장을 하면 물론 여행이 나오면 그때 여행을 이끌어주는 그 가이드도 괜찮거든요. 근데 토익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렇게 파트 5에 나오는 가이드는 안내 책자예요. 사람이 아니라 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팁들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답 보기들이 왜 아닌지 또 명확한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살펴볼게요. 저희가 A번에 qualified, 자격을 갖춘. 근데 얘는 한국말로 또 약간 해보면 그 팁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격을 잘 갖춘 팁이다. 막 우리나라 말로 우기면 될 것만 같기도 해서 조심해야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자격을 갖춘이란 좋은 말이긴 한데 사람만 수식을 해요. 지금 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오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으로 잘 나오는 이런 식으로 사물을 수식할 때 꼭 오답 보기로 들어가는 그런 형용사들을 여기 팁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람만 수식하는 형용사, 그래서 지금처럼 사물일 때는 오답으로 제껴주셔야 되는데요. 그 아이가 qualified, 자격을 갖춘과 competent, proficient, 둘 다 능숙한, 사람이 무언가를 능숙하게 잘 다룰 때 그때 씁니다. knowledgeable, 아는 게 많은, 그 다음에 grateful,
고마워하는, 감사함을 느끼는 이런 단어들은 사람을 꾸며줄 때만 꼭 써주세요. 그리고 competitive,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또는 경쟁이 심한. 여기서도 해석 조금 어색했고요. 그 다음에 responsive는 정답이 되려면 뒤에 for이 있어야 돼요. 전치사 for이랑 같이 나와서 뭐를 책임지고 있는, 뭐를 책임지는 이란 뜻이라 여기서는 오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11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은 ABCD 보기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뒤를 봤더니 노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등위상관 접속사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노얼이랑 짝은 누구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D 하고 빨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ABC 중에는 노얼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차라리 시간을 아껴서 파트 6, 7 때 보다 더 집중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여러분들 시간이 토익에서는 얼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12번 가볼게요. 112번도 ABCD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면서 저희가 힌트를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여기 with부터 주격관계대명사가 시작하거든요. 앞에 있는 조각을 꾸며주는.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가 항상 주어 빠지고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shine, 밝게 빛나는 그 빛나다란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shine은 목적어가 없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끝나도 돼요. 그래서 빛나는 조각품. 근데 그때 so라고 부사가 들어갔고 여기도 부가적으로 그냥 혼자 붙는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형식 자동사는 저희가 뒤에서 부사가 많이 꾸며줘요. 주어 동사인다 어떻게 하게. 그럼 부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ABCD 중에 완벽한 부사는 C 쓰시면 되겠네요. 아까 ly로 끝나는 게 부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so brightly, 매우 밝게 빛나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기들 살짝 볼게요. 저희가 은으로 끝난 건 늘 조심하세요. 은만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형용사인 줄 아시는데 은은 대표적인 토익에서는 동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brighten, 밝히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뒤에 또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B랑 C기는요. 이 bright이란 단어에다가 ER이랑 EST가 붙은 거예요. 근데 bright은 사실 ly에서 ly 뺐기 때문에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부사로도 쓰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brighter과 brightest를 부사로 볼 수는 있습니다. 비교급 부사, 그 다음에 비교 최상급 부사로 볼 수는 있는데 해석도 어울리지 않았을 뿐더러 비교급과 최상급은 so랑 친하지가 않거든요. 소랑 같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닙니다.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113번 가보겠습니다. 113번도 보기를 보아하니 여러 가지 동사가 문제가 나왔고 거기 자리를 PP 자리로 이렇게 바꿔서 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법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를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우리 관용 표현 하나만 외울까요? 그리고 관용 표현을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회화 때도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오늘은 앞에 Mr. 한셀이라고 사람 이름이 나왔고요. BPP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땠다는 걸까요? 그 뒤를 봤더니 대절이 나왔어요. 이 대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대절 뒤에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가 쓴 기사가 was selected, 뽑혔다는 거예요. 이번에 커버 스토리로 뽑혔거든요. 그럼 얼마나 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정말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만 같아요. 뿌듯해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latter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외워주시고 이제는 원래 flatter 자체는 약간 비행기 태우다 아첨하다라는 뜻이 있기는 한데 그게 사람 다음에 수동태로 쓰이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또는 혹은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I'm flatter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너무 뿌듯해요. 어깨가 으쓱해요. 그래서 오늘도 he was flattered 했습니다. that 이하란 이유 때문에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맞는 건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flattered. He was flattered.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1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도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the main 어쩌고까지가 딱 주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를 썼어요. main만 봐도 사실 이게 제일 낫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 보어 자리를 보니까 whether절이 나온 거예요. whether절은 명사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보어가 이어지는데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여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토익은 거의 회사가 배경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adapting, 채택하는 게 정말 우리의 work productivity, 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우리의 메인
뭘 쓰는 게 나을까요? concern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oncern은요, 관심사란 뜻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concern이 가끔 우려사항, 걱정으로도 물론 쓰여요. 근데 그 뜻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관심사로 쓰인 거라 회사에서 지금 모두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심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에 여부다.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표현이니 the main concern is whether blah blah 이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spect는 측면이나 양상인데 나중에 쓰게 되면 이런 main이란 단어보다 every랑 굉장히 잘 나와요.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우수해. 모든 양상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 이럴 때 많이 쓰니까 every aspect 이런 표현을 따로 외워주시고요. 뭐 regard 존경 고려나 purpose 목적은 여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을 쓸 때도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뭘 하는 목적은 뒤에가 whether절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주최하는 그 목적은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로 나올 때 훨씬 더 잡이니까 오늘은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도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115번 A, B, C, D 보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빈칸 앞, 뒤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the IT department 주어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봤더니 a strong password 누가 봐도 목적어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막 투부정사, 전, 동명, 명구 다 수식어구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딱 동사 자리예요. 그럼 동사에 알맞은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가 아닌 거는 지우면서 갈까요? 이 중에 블로 끝난 건 형용사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ng로 끝난 거는 동사 자리 절대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준동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명사, 동사 아니고요. 나중에 동사로 쓰려면 바꾸셔야 돼요. 저희가 be-ing까지 써야지 그때는 두덩이로 이 진행형 동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considering과 is considering은 완전 다른 아이예요. 만약에 여기 is considering이었으면 고려를 해봤을 텐데 ing는 아니라서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D 중에 괜찮은 걸 푸셔야 되는데 저희가 수일치는 다 했어요. 괜찮았어요. IT department is로 바꿔서 it is, it has 다 괜찮았고 이제 tails를 보셔야 되는데 tails 뒤에 목적어 있거든요. 목적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 그냥 능동태로 A번 쓰시는 게 좋죠. 근데 이 동사 문제는 오늘은 좀 쉽게 나온 편인데 앞으로의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잘 맞출 수 있도록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동사 문법 문제는 항상 수태시 뭐라고 여러분들? 수태시 요 순서대로 따지면 돼요. 수일치를 먼저 따지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단수로 is로 가서 it is, it has 앞덩이만 보면서 has, takes, considers 괜찮았고 it is 괜찮았습니다. 근데 tails는 이제 빈칸 뒤를 보면서 목적 있을 유면 뭐를 했다. 유는 능동태로 가시면 되고 목적 없으면 무수, 수동태로 가시면 돼서 요걸 사자성어처럼 유는 무수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 있나 봤더니 유는 있었습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잖아요. 그럼 능동태를 쓰셔야 되는데 능동태는 모양이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능동태가 정답일 때는 보기 중에 수동태를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수, 비, pp 되다가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BPP를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보기에 B, PP 수동태가 있었기 때문에 수동태는 아니야. 오늘은 능동태가 정답이야 하면서 정답은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번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은 ABC 보기가 서로 다른 부사,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세 줄을 다 열심히 너무 해석해보는 거는 약간 어리석은 방법이고요. 빈칸 앞뒤 보면서 괜찮은 힌트를 찾을 건데 지금은 이 부사가 heart라는 동사 뒤에서 꾸며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를 꾸며줄 때 이 자리에서 꾸며줘도 되고 이 자리에서 꾸며줘도 괜찮습니다. 부사 쓰는 거는 어디까지나 다 글쓰는 마음이라 근데 오늘 halt라는 동사랑 어울리는 부사만 잘 쓰시면 돼요. halt가 멈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일을 멈추는 건데 일을 멈출 때 어떻게 멈추는 게 제일 나을까요? 즉시 멈추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당장 멈춰. 그럴 때가 hard work immediately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 여기까지만 해석을 했는데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뒤랑 좀 더 읽어보면요. 오늘은 rather than이라는 표현도 좀 외울게요. rather than이 뭘 하기보다는 비교할 때 쓰는 거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rather than 다음에 뒷자리를 보니까 그의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만둘 필요가 더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만둬.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내용이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답 보기도 보면 효율적으로 그만둔다, 엄격하게 그만둔다, 급격하게 그만둔다 다 어색했고요. 특히 D번이 혹시 헷갈리신다면
drastically는 약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많이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토익 점수가 진짜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그때 dramatically랑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럴 때나 쓰는 거지 멈추다랑은 또 쓰는 표현은 좀 어색해서 즉시 멈추다. 즉시 보고하다. 뭔가 행동을 즉시, 뭔가 막 질질 끌지 않고 바로바로 할 때 쓰는 표현이 immediately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7번도 한번 볼게요. 자, 117번도 ABCD 보기를 보아하는 여러 가지 동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는 해석도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힌트는 앞에가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예요. 그리고 based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명구.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ed로 끝나긴 했는데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뭐에 근거하여 란 전치사라서 항상 전명구로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평상시도 많이 보는 전사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해드려야겠다. 이 measure도 동사로 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measure이 원래 측정하다라는 동사도 있기는 해요. 근데 RC에서 measure이 나오면 이땐 명사입니다. 뜻도 외워주실게요. 저건 좋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가산명사라 주로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많이 취해가지고요. 오늘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나중에 목적어 자리에서도 take란 동사랑 굉장히 많이 써요. 나중에 조치를 취하다. 근데 이건 회사에서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막 고위 간부진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럴 때 항상 take measures라는 표현도 많이 쓰니까 외워주시고 오늘도 cyber security measures, 사이버 보안 조치들까지가 주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사고 뒤에는 목적 없이 전면구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삼형식 동사 말고 일형식 자동사를 쓸 거예요. 그리고 ABCD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형식 자동사인데다가 based on이랑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different입니다. 그래서 different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할 때 different 하잖아요. 그거의 동사 버전입니다. differ, 다르다. 그리고 이 differ도 많이 나오지만 very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또 thank you very much 할 때 이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때 very는 그냥 부사고요. 이때는 very, 그 various, variety 할 때 나오는 그 동사인데 다르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주어는 다릅니다. 뒤에 뭐에 근거하여까지가 좀 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differ based on, vary based on까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치가 뒤에 나오는 뭐 특정 요구, 뭐 기술적인 infrastructure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라고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measure 몰랐다면 앞으로 저랑 같이 토익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토익 어휘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근데 measure 같은 게 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사고 balance도 토익에 나오면 저희가 균형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다 잔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잔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찾아봐야겠다. 밸런스 체크해야겠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initiative도 왠지 입으로 끝나서 형용사 같지만 토익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낸 뭔가 새로운 계획, 주도 막 이런 뜻이라 많이들 등장하는 토익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단어 알아놓으시면요. 앞으로 계속 보이실 거거든요.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데요. 그렇게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8번도 가볼게요. 자, 118번 ABCD 보기가 비슷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까요? 빈칸 앞뒤만 볼게요. 앞에 다음에는 명사 나와야 되죠. 근데 뒤를 봤더니 벌써 명사가 3개나 있었어요. 복합 명사, food, distribution, program까지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 누구죠? 이때는 좀 따로 외울게요. 이때 또 완벽하게 어랑 명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니까 부가적으로 부사 아닌가요? 하시는 분인데 이때는 절대 부사를 쓰시면 안 돼요. 저희가 부사가 뭐 동사도 꾸며주고 두부정사도 꾸며주고 정말 많은 것들을 꾸며주는데 유일하게 명사를 잘 못 꾸며줍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늘 저희가 형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앞자 따서 혁명이 일어났다, 막 혁명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 이 중에 형용사는 ly 부사에서 ly를 뺀 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있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혁신적인 프로그램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문제를 푼 김에 저희가 형용사 좀 정리합시다. 토익의 형용사가 되게 잘 나오는데 일단 명사 앞자리가 혁명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비동사 뒤에도 여러 가지 품사가 올 수 있긴 하지만 토익에서는 비동사 다음에도 형용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B형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형용사의 모양은 ly에서 ly를 빼면 된다. 요거까지도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번 가보도록 할게요.
119번 이거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거를 맨 앞 빈칸 쉼표 문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맨 앞 빈칸 쉼표. 자, 잘라주시고 뒤에가 주절입니다. 오늘도 뒤에는 the committee가 decided 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고요. 앞에는 수식어구가 들어간 건데 그때 수식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왔는지 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ing 동명사거든요. 그다음에 동명사 다음에 명사구 나와서 목적어로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명사랑 쓸 수 있는 그 수식어군요. 전치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 동명명구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명구는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좀 아시죠? 이런 게 전명구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말고 업그레이드된 동명사도 올 수 있어서 전 동명명구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BCD 중에 오늘은 해석도 물론 해도 좋긴 하지만 전치사를 먼저 빨리 찾으시면 돼요. 전치사가 여러 개라면 그때는 좀 고민해서 해석을 해봤을 텐데 보기 중에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는 끝이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 동명명구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A를 쓰시고 on top of 외울게요. 이 단어는 정말 뒤에서부터 뭐의 위에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의역하지 마시고 뭐 위에다가 그거 위에다가 뭔가 쌓아서 추가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뭔가를 추가할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미티 위원회가 지금은 건축 그 계획서를 승인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도 그 빌딩을 지으려고 펀딩, 돈을 증가시키려고 증가시키려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이것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on top of의 동의어로는 in addition to 되게 잘 나와요. 뭐에 추가하여.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안 되는 게 B랑 D예요. unless랑 as long as는 뒤에 명사만 올 수는 절대 없어요. 둘 다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건 뒤에 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절. 그래서 제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 같은 긴 게 와야 되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처럼 짧게 나온다. 둘이 접전을 벌인다라고 해서 접전 문제라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토익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unless는 만약에 쓰려면 unless 절 쓰시고 as long as 이때는 길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접속사입니다. as long as 절, 뒤에 길게 절이 와야 되고 B랑 D가 둘 다 if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unless 절은 해석하기 힘드시다면 if의 반대말로 외우시면 됩니다. if가 만약에잖아요. 근데 unless는 만약에 아니라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시간이 있다면 if you have time 그걸 바꿔서 만약에 네가 시간이 없다면 할 때가 unless you have time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고요. as long as는 또 if랑 동의어예요. if가 만약이었다면 as long as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만약에 뭐를 하는 한 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팝송 중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나는 다 뭐 봐줄게 막 이런 말 할 때도 as long as you love me 라는 팝송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C번이 좀 함정인데 instead는 많이들 아는 뜻이죠. 대신에. 그래서 오늘도 대충 해석을 해보고 야 승인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instead 자체는 부사예요. 대신에라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 나오려면 instead 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곧장 주절이 오거나 아니면 주절 다 쓰고 맨 끝에 instead 혼자 붙어요. 그래서 얘를 전치사로 쓰려면 이대로 쓰면 안 되고 뒤에 ove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팁박스에다가 ove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전치사를 좀 써드렸거든요. instead는 부사고 뒤에 ove를 붙이면 instead of ing, instead of 명사 써서 뭐뭐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gardless도 of 꼭 붙어야 되고요. in case of, as a result of, because of 전치사로 마저 쓰려면 꼭 of가 붙어야 된다.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문제 나왔네요. 그럼 동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해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동사는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ABCD 보기를 보면서 파악했고 뒤를 봤는데 뒤에 또 목적어 없이 for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for하고 더 제일 괜찮은 걸 좀 쓰시면 되겠고 해석도 좀 해보긴 해야겠다. 오늘은 for이랑 친한 게 좀 있어서 근데 오늘은 보니까 extra hour까지 해서 추가 시간 근무를 좀 해야 됐다고 했었던 거예요. 매주. 근데 왜 추가 근무를 할까요? 뭔가 이 회담을 앞두고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겠죠. 뭐 PPT도 준비해야 되고 브로셔도 준비해야 되고 발표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C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for이랑 일단 친했던 일형식상 동사가 prepare for,
look for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look for 그냥 찾다는 아니었고 그냥 prepare for 준비하다 얘를 쓰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이랑 친한 일형식 자동사가 그 밖에도 많아요.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A번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로 회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뭐 억지로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청하다로 일형식 자동사 for과 함께 쓰려면 그때는 request for은 안 쓰고요. ask for 쓰셔야 돼요. ask for. request는 일형식 자동사가 아닙니다. 3형식이나 5형식 동사라서 request something 아니면 request 사람 투부정사 이렇게 목조가 오지 곧장 for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register for, apply for, qualify for 여러 가지 일형식 자동사 있고 제가 뜻도 써드렸으니까 요거 캡처해놨다가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ay는 일형식 자동사긴 한데 for이랑은 안 친하고요. 어디에서 머무르다 at 또는 in 이런 단어들이랑 훨씬 더 많이 오는 아이입니다. 1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ABCD 보기가 비슷해서 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자, 빈칸 앞뒤 보면서 정답 힌트를 찾아봤는데 저기 앞에 has made의 그 make라는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자, make가 이런 식으로 빈칸 앞에 등장을 하면 make가 3형식 동사도 물론 되지만 토익에서는 5형식 동사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5형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를 뚫어낸 거거든요. 목적어 쓰고 여기는 부사 쓰고 꼽사리 부사 들어갔고 목적격 보호가 들어갔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 make는 사실 여러 가지를 취하긴 해요. 원래 make란 동사 자체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오고 명사도 오고 PP도 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품사들은요. 순위가 굉장히 낮고요. 1순위는 압도적으로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를 찾아볼게요. 아까 형용사는 어떻게 찾기로 했었죠? ly 부사에서 ly 뺀 게 형용사 했었죠? 정답은 누굽니까?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아예 외울게요. 저희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특히 취하는 동사는 이 세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앞자를 따서 make 명형, keep 명형, 명형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make 명형은요.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더 명백한 상태로 만든다 였었고요. 이때 이은 가짜 목적어라 진짜 목적어는 대절부터예요. 그래서 쭉 어쩌고로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만든다 이러고 넘어간 거였습니다. 네, 해석은 혼자서는 또 연습하시면 되지만 문제 풀 때는 해석까지 한다고 해서 점수가 더 나오는 건 아니라서 정답 빨리 나왔으니까 확실히 5형식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122번 갑시다. 122번도 ABCD 보기를 봤는데 어휘 문제예요. 그 힌트가 뭐가 있을까 앞에 봤는데 오늘은 또 토익에 정말 자주 나오는 홀드란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는 사실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긴 하죠. 제가 파트 1에서 제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었다면 She is holding a pen. 그녀는 펜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때도 홀드가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화 때는 회화 때? 일상생활에는 나 헬스장 요즘에 가기 싫어서 홀드 걸어놨어.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국어로 토익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RC에서는 특히 RC에서는 홀드가 나오면 행사를 개최하다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홀드 행사를 외워주시고 오늘도 다음 달에 행사를 개최할 거라고 쓴 거였습니다. 그럼 ABCD 중에 행사 느낌 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정답은 A.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 토론의 장, 포럼을 개최할 겁니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외울 거는요. 홀드 행사, 행사를 개최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도 많이 쓰여요. 목적어에 나왔던 행사가 앞으로 가면서 행사는 be hold, 행사가 개최되다. 이렇게까지 많이 쓰니까 hold 행사 be held 그냥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달에 시험 보러 가던 독해에서든 파트 5부터 7까지 중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행사 얘기할 땐 무조건 홀드를 쓰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123번 가보겠습니다. 123번은 ABCD 보기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쉽네요.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찾을 건데 빈칸 앞에 being의 be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은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is being 때문에 굉장히 놀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저희가 아까 살짝 비동사라고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비동사가 뭐 am, are, is, was, were 이 모양이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being이든 아니면 뭐 been이든 아니면 should be, could be, be든 상관없어요. 그냥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놓고 뒤에는 이어지는 게 따로 없었다. 그럼 비동사 다음에 1순위는 무조건 B형입니다. 근데 오늘은 형용사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 이 순위가 BPP예요. 그래서 오늘은 PP, 정답은 B 빨리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비동사는 상관없어요. 내 눈에 B가 보이면 B형이 1순위, BPP가 2순위,
BING는 3순입니다. 잘 쓰지 마세요. BING는 왜 안 되냐면 ING가 정답이려면 또 뒤에 대부분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또 해석을 해보자면 요 present라는 동사부터 가져옵시다. present가 원래 선물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present A with B. 이제 with 자리도 좀 뚫어내거든요. 같이 외우면 A에게 B를 가지고 이렇게 주다, 선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수동태로 나오면서 지금 A는 주다니까 반대로 받았습니다. with B를. 그래서 앞에 있는 저 회사가 뒤에 있는 award, 상을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받을 겁니다. 이런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도 가볼게요. 자, 124번은 ABCD 보기를 보았더니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나왔고 뒤에 ING 보고 빨리 쓰시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럼 ABCD 중에 이 ING랑 친한 거를 써야 되는데 요때 ING는 동명사로 보셔도 되고 사실 현재 분사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그럼 ABCD 중에 일단 ING랑 정말 친한 바로 그 단어가 before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 아예 외워버릴게요. 저희가 before이 전에, 후에가 after. 일단 before, after는 보기에 나오는 별표. 정답이 진짜 잘 돼요. 왜냐면 품사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래가 뒤에 명사만 오기도 하고 ING만 오기도 하고 절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ING랑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후에 동작이랑 같이 쓸 때 before, after, ING 외우시면 좋고 요때는 before, after이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봐도 되고 동명사로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까지만 외우지 말고 앞으로 문제도 잘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주 되는 게 시간 표현 중에서 이번에는 접속사 다음에 절이 있는데 축약된 특이한 현재 분사 구문이거든요. 근데 when ing, while ing 이때도 능동적으로 뭐를 할 때 하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은 전에, 후에, 동안에 때 이 시간적인 느낌들이 다 ing랑 엄청 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은 완벽하게 작성된 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한번 계약서를 봐야 될 겁니다. 해석도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before, after, 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A랑 C는 아예 문법적으로 쓸 수가 없고요. 네, from은 일단 원래는 쓸 수도 있는데 앞에 그러려면 수거가 같이 왔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앞에를 보니까 from이랑 관련된 동사 수거가 없기 때문에 문장 구조 자체는 전 동명명구 괜찮긴 했었지만 해석도 그랬고 어울리는 애도 없었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도 ABCD 보기를 보아하니 다 비슷한 문법 문제네요. 그래서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를 찾을 건데요. 빈칸 앞에 바로 앞에 sim 보시면 되겠습니다. sim이란 아이, 이 동사도요. 형식이 좀 특이한데요. 바로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형식 동사 sim 다음에는 무조건 sim형,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해석은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형용사는 아까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시죠?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되니까 정답은 C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si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형식 동사를 외워보겠습니다. 이형식 동사가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비동사였던 거예요. 그럼 비동사 뒤에는 누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B형, 아니면 BPP 이렇게 오는데 B형까지는 그냥 형용사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이형식 동사도 좀 더 갑시다. 약간 그 전 단계 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상태로 남다. become, remain 다음에도 형용사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B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보여. seem, appear형. 그리고 이때 appear은 나타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형식 자동사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예요. 그래서 여기도 appear 썼어도 똑같이 정답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다가 최종 근거가 나와서 최종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다 할 때도 prove형 쓰시면 되니까 제가 오늘 여기 정리해놓은 이형식 자동사들도 다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6번 가볼게요. 126번은 아까도 살짝 봤었던 맨 앞 빈칸 쉼표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는 딱 두 절 나왔고요. 앞에를 봤는데 아까처럼 명사, 막 동명사 짧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주인공인 절에다가 또 다른 절을 접속시킨다라고 해서 오늘 접속사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 접속사절이 많았으면 그땐 고민을 했었을 텐데 보기 중에 접속사절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lthough랑 또 A번의 despite이랑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뜻은 똑같이 불구하고인데 둘이 접전을 벌였다. 접전 문제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불구하고란 뜻이지만 although는 지금처럼 주어 동사 although 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despite은 despite 명사나 아니면 아까처럼 despite ing 동명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보기에 같이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모양을 빨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안 나왔지만 because 절이랑 due to 명사
접속사랑 전사 구분하는 문제도 있고요. while절이랑 during 명사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답 보기 보면 besides,는 부사도 되지만 전치사로 좀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in addition to, on top of랑 동의어라 뭐에 뿐만 아니라 뭐에 추가하여 왜 이런 느낌이라 뒤에 명사나 동명사만 오고요. whether는 사실 접속사절이긴 해요. 근데 약간 메인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오려면 뭐뭐이든 아니든이라 or 같은 게 많이 붙습니다. So whether's or not 뭐 이렇게 붙는데 오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도 해봐도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뭔가 운동할 시간은 찾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해석도 마무리해 주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비슷한 문법. 인칭대명사 문제네요. 저 빈칸 앞뒤를 봤는데 오늘은 대절에 딱 주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would란 동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는 주격 쓰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A, B, C, D 중에 주격, 그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요 희는 앞에 있는 진짜 주절이었던 이 사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제대로 말한 다음에 그는 알려줬습니다. 시공업체한테 그가 검사를 할 거라고. 정답은 D를 쓰시면 되겠고요. 일단 주어 자리를 이렇게 빈칸으로 뚫어냈을 때 self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self는 아무리 해석이 그 스스로가 검사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없습니다. 이 self는 주어 자리에는 절대 못 쓰고 목적어나 부사 자리에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은 뭐 주어 자리 아예 못 쓰고 his는 좀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이란 뜻도 되지만 나중에 그의 것, 소유대명사로 쓸 수 있는데 오늘은 해석상 그의 것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검사를 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128번 가보겠습니다. 자, 128번도 ABC 보기에 비슷해서 빈칸 앞뒤를 볼 건데 오늘은 dress란 단어 봅시다. dress가 옷을 갖춰 입다,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얘도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럼 동사 뒤에 목적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번에도 부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shine brightly랑 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때는 ly 부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옷을 또 갖춰 입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인강 찍고 있는데 제가 막 트레이닝복을 입고 찍으면 되게 신뢰성이 팍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갖춰 입고 온 건데 그런 식으로 갖춰 입어야만 합니다 할 때 쓰는 게 dress professionally. 그리고 formally도 약간 전문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입고요. 그 앞에 in을 붙여버리면 가볍게 입는 거예요. 캐주얼리하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입어라 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dress랑 같이 쓸 수 있는 부사들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9번 가보겠습니다. 129번은 보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전치사, 부사 막 섞여 있긴 한데 뒤를 보니까 reason이라고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어고요. 뒤에가 동사고 그 사이에 전명구, 수식어가 들어간 건데요. reason이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서울 지역 아니면 뭐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처럼 지역이 온 거고 지역이랑 쓸 수 있는 명사는 이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D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오늘은 across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across가 원래 가로질러란 뜻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한 지역이 이렇게 한국에 있었으면 쭉 이렇게 막 크로스백 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전역에 여기저기 안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하고도 동의어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throughout이랑도 동의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지역에 매장이 여기저기 있다 할 때도 in 서울 써도 되고 throughout 서울 써도 되고 across 서울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numerous 복수까지 나와서 여러 지역에 있는 고객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between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뭐 지역 사이에 있는 될 것만 같지만 between은 두 개 사이인 게 명확해야 됩니다. 쓰려면 between A and B가 꼭 나오시는 게 좋아요. 두 개 사이에 또 오늘 numerous는 진짜 여러 개들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개들 사이에 하려면 나중에 또 뭐 among 쓰셔야 돼요. among이 여러 가지 사이에. 그 다음에 toward는 향하여, 움직일 때만 쓰는 거고 once는 부사로 제일 많이 씁니다. 한 번, 한때. 오늘은 여기서 쓰시면 안 되겠죠. 전명구, 전치사 자리였습니다. 그다음 오늘 마지막 130번 문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30번은 어휘 문제예요. 그러면 읽어보시고 어느 게 제일 난지 볼 텐데요. 지금은 뒤에 the source of 빈칸 나오고 each work, 이때 work에다 빨리 표시합시다. 저희가 work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일, 작업 이런 뜻도 있지만 작품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배경이 어딘가 봤더니 갤러리더라고요. 그럼 갤러리 벽에
라벨즈로 레이블이 붙어 있는데 그 작품에 막 붙어 있잖아요. 작품 근처에. 근데 그 작품의 이름이랑 뭐 작품을 쓴 뭐 사람 이름 쓸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각각의 작품에 그다음에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뭐 이거는 풍경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뭐 하늘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아니면 여행하면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작품이 생기게 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를 밝혀주는 영감에 해당하는 inspiration 이런 단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가 I자가 보니까 약간 그 작품을 만들게 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런 원천을 알려달라. 그 레이블즈에 써달라.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 관광객들이 보고서 이 작품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머지 enthusiasm은 열정, payment는 지불, movement는 움직임,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YBM 모의고사 파트 5 101번부터 130번까지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여러분 꼭 좋은 점수 나오길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 영상 파트 6, 7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만점 강사 박진영이었습니다.